요즘은 느리면 불안하실 겁니다. 월급은 매달 그대로인데 세상은 매주 바뀌고 누군가는 하루 만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 수익률이 갑자기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그 순간 사람은 더 빠른 걸 찾습니다. 더 세게 움직이는 걸 찾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QLD를 보고 더 자극적인 TQQQ를 보게 됩니다. 마음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엔 나도 빨리 끝내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부자가 되는 사람과 끝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런 밤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루 종일 할 일 다 하고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 손이 자동으로 폰을 잡습니다. 습관처럼 계좌를 켭니다. 오늘도 버텼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그 확인이 사실은 안심이 아니라 불안을 더 키웁니다. 숫자가 움직이는 걸 보는 순간 뇌가 흥분합니다. 내 인생이 속도 경쟁에 끌려 들어갑니다. 느리면 뒤처질 것 같고 남들이 빨리 가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고 그래서 더 세게 달리고 싶어집니다. QLD로도 부족해 보이고 TQQQ가 눈에 들어옵니다. 더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여기서 한 번만 멈춰 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원하는 건 투자일까요? 아니면 탈출일까요? 지금 내가 찾는 건 수익일까요? 아니면 불안에서 벗어나는 버튼일까요?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같은 상품을 들고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도구가 아니라 태도가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비슷한 시대에 비슷한 나이에 둘 다 당대에 촉망받던 펀드 매니저가 있었습니다. 워런 버핏과 제럴드 차이 주니어입니다. 제럴드 차이 주니어는 짧은 기간에 놀라운 성과로 스타가 됐고 혁신 성장주를 누구보다 빨리 잡는 방식으로 유명했습니다. 당대의 게임 체인저를 일찍 찾아서 크게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흐름이 나오면 과감하게 달려들고 꺾이면 칼같이 정리하고 다시 다음 기회를 찾는 속도와 감각의 투자였습니다. 반대로 워런 버핏은 전혀 다른 길을 갔습니다. 화려한 혁신보다 이해하기 쉬운 사업, 단순하게 돈을 버는 구조, 오래 버티는 경쟁력, 그리고 무엇보다 원칙을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시장이 뜨거워질 때도 흥분하지 않았고 살만한 게 없으면 억지로 뛰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달릴 때 쉬는 선택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게 게으름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둘의 차이는 단순히 스타일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대하는 감정의 차이였습니다. 빨리 벌고 싶은 마음을 어디까지 허용하느냐, 손실이 왔을 때 어떤 행동을 자동으로 하게 만들어 두느냐, 그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격차를 벌렸습니다. 제럴드 차이 주니어처럼 빠르게 성장주로 성과를 내던 사람은 시장이 한번 크게 꺾이는 순간 그동안의 승리를 한 번에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버핏처럼 속도를 늦추고 원칙으로 버티던 사람은 한 번에 큰 실수만 피하는 것만으로도 끝까지 남습니다. 투자에서 끝까지 남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됩니다. 여기서 지금의 QLD와 TQQQ로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QLD와 TQQQ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남들보다 빨리 벌 수 있겠다. 적은 돈으로도 큰 돈을 만들 수 있겠다. 나도 한 번만 제대로 타면 인생이 바뀌겠다. 그 마음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운전대를 잡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투자는 계획이 아니라 반응이 됩니다. 반응은 언제나 늦습니다. 늦게 사고 늦게 팔고 결국 가장 비싼 곳에서 확신하고 가장 싼 곳에서 포기합니다. QLD는 나스닥 100의 움직임을 일간 기준으로 2배에 가깝게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이고 TQQQ는 일간 기준으로 3배에 가깝게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여기서 일간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목표 배수가 리셋되는 구조라서 길게 들고 가는 동안 시장이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면 체감 성과가 생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승장에서 힘은 강해지지만 하락장에서 충격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공짜가 아닙니다. 속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그 대가를 안 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속도를 내더라도 차가 뒤집히지 않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바로 이 설계를 합니다. QLD와 TQQQ를 들고도 부자가 되는 사람은 내가 흥분할 때 내 손이 멋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둡니다. 그리고 그 막아두는 장치가 원칙입니다. 원칙이 없는 레버리지는 결국 감정 증폭기입니다. 반대로 원칙이 있는 레버리지는 시간 증폭기가 됩니다. 같은 2배, 3배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무엇을 바꾸셔야 할까요? 오늘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지루하지만 끝까지 가는 방식입니다. 이 지루함을 견디는 분들이 결국 부자가 됩니다. 첫 번째는 매수 기준을 기분에서 캘린더로 옮기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차트가 예쁠 때만 삽니다. 뉴스가 뜰 때만 삽니다. 남들이 인증할 때만 삽니다. 그러면 매수는 늘 비싸집니다. 대신 날짜를 정하셔야 합니다. 매주 같은 요일, 혹은 매달 같은 날, 혹은 월급날 다음 날, 그날은 무조건 조금이라도 삽니다.
올라서 사고 싶지 않아도 삽니다. 내려서 무서워도 삽니다.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내는 순간부터 게임이 바뀝니다. 시장을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QLD와 TQQQ를 같은 방식으로 들고 가면 사고가 납니다. 둘을 섞되 역할을 다르게 두셔야 합니다. QLD는 기본 엔진, TQQQ는 부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엔진이 흔들리면 차가 앞으로 못 갑니다. 부스터만 달면 빨리 달릴 수는 있지만 한번 미끄러지면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엔진을 먼저 튼튼히 하고 부스터는 작게 달아야 합니다. 이 말은 비중을 의미합니다. 비중은 성격입니다. 같은 상품도 비중이 커지는 순간부터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됩니다. 두 번째는 비중의 상한선을 미리 정하시는 겁니다. 상한선이 없으면 상승장에서 계좌가 레버리지로 꽉 차고 하락장에서는 공포로 꽉 찹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QLD와 TQQQ를 합친 비중을 계좌 전체에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기준은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을 넘기면 원칙이 아니라 공포가 결정을 내립니다. 공포가 결정을 내리는 계좌는 오래 못 갑니다. 세 번째는 현금을 일부 남겨두는 것을 실패가 아니라 전략으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현금은 기회비용이다. 전부 넣어야 수익이 커진다. 상승장에서는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락장이 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금이 없는 사람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버티거나 도망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현금이 있는 사람은 선택지가 생깁니다. 공포가 아니라 계획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락장은 현금이 있는 사람에게만 세일입니다. 현금이 없는 사람에게는 재난입니다. 네 번째는 추가 매수를 한 번에 하지 말고 구간으로 나누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첫 하락에 용감하게 들어갑니다. 그때는 아직 괜찮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하락, 세 번째 하락입니다. 그때부터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나눠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려오면 조금, 더 내려오면 조금 더, 정말 크게 흔들리면 그때 더, 이렇게 단계로 나눠야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나눌지는 본인이 지킬 수 있는 규칙이면 됩니다. 이동평균선이든 지수의 하락폭이든 투자금의 분할 횟수든 핵심은 하나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분할한다는 것. 그래야 끝까지 남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익 실현을 악이 아니라 호흡으로 보셔야 합니다. 레버리지에서 가장 흔한 비극은 이겁니다. 올라갈 때는 더 갈 것 같아서 못 팔고 내려갈 때는 본전 올 때까지 못 팝니다. 그러면 이익 실현이 사라지고 계좌는 롤러코스터만 남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정해진 구간에서 덜어내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너무 자주 팔면 복리가 깨질 것 같아서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버리지에서 일부 덜어내기는 복리를 깨는 게 아니라 복리를 지키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바꿔두면 다음 하락에서 다시 싸게 담을 수 있습니다. 같은 수익을 여러 번 반복하는 구조가 됩니다. 반복이 부자를 만듭니다. 한 번의 대박은 이야기를 만들고 반복은 자산을 만듭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마음속에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면 언제 사야 합니까? 지금이 비싼지 싼지. 이런 질문들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언제 사야 하느냐? 이 질문을 붙잡고 있으면 평생 못 삽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정답을 바꾸셔야 합니다. 언제 사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로 바꾸셔야 합니다. 가격을 맞추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커집니다. 반대로 과정을 설계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금액을 정해놓고 분할을 정해놓으면 비싸게 사는 날도 있고 비싸게 사는 날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평균이 됩니다. 그 평균이 시간이 지나면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이 비싼지 싼지 솔직히 아무도 확실히 모릅니다. 다만 과열과 공포의 분위기는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쉬운 돈에 취해 있을 때, 하루 이틀 만에 몇 배 이야기만 할 때, 레버리지가 유행처럼 번질 때, 그때는 내 속도를 한번 줄이셔야 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시장을 욕하고 투자 자체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고 계좌를 보기 싫어서 앱을 지울 때, 그때는 내 원칙대로 담담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부자는 감정이 아니라 분위기에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락장 오면 손절해야 하느냐? 이건 본인의 설계에 달렸습니다. 손절이든 버팀이든 즉흥이면 망합니다. 미리 정해둔 룰이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비중이 특정 수준을 넘으면 줄이겠다. 하락이 특정 구간을 넘으면 신규 매수는 멈추겠다. 혹은 오히려 그 구간에서만 추가 매수를 하겠다.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룰이어야 합니다. 잠을 못 자는 룰은 결국 무너집니다. TQQQ는 위험하니
아예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위험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하면 현실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더 자극적인 걸 찾기 때문입니다. 금지보다 중요한 건 통제입니다. 비중을 작게, 규칙을 단단하게 현금을 남겨두고 분할을 지켜서 흥분할수록 더 천천히, 공포일수록 더 담담하게 이렇게 통제할 수 있다면 TQQQ는 위험한 장난감이 아니라 통제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통제가 없으면 QLD조차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상품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몰라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너무 지루해서 못합니다. 천천히 모으고 분할로 사고 비중을 지키고 감정을 통제하고 오래 버티고 기회가 없으면 쉬고 이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정석을 싫어합니다.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한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회수도 지름길에 몰립니다. 하지만 자산은 조회수처럼 한방으로 커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산은 반복으로 커집니다. 반복은 지루함에서 나옵니다. 이 지루함을 견디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루함을 견디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유를 바꾸는 겁니다. 돈을 빨리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투자하신다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빨리 벌려는 마음은 상승장에서만 나를 돕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는 마음은 하락장에서 나를 살립니다. 시장에서 진짜 위험한 건 하락 자체가 아니라 하락 때 내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 행동을 바꾸면 하락은 공포가 아니라 과정이 됩니다. 다시 워런 버핏과 제럴드 차이 주니어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럴드 차이 주니어는 시대의 스타였습니다. 혁신을 빨리 잡고 큰 수익을 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꺾이는 순간 그 속도는 칼날이 됩니다. 한 번의 큰 하락은 누적된 승리를 한 번에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워런 버핏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원칙으로 생존했습니다. 살 게 없으면 쉬고 이해되는 것만 사고 과열에는 휘말리지 않고 결국 남았습니다. 투자에서 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두 사람의 대비가 보여줍니다. 지금 QLD와 TQQQ를 들고 계신 여러분에게 이 대비는 더 현실적입니다. 레버리지는 속도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속도는 언제나 사고 확률을 올립니다. 사고를 막는 것은 운전 실력이 아니라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가 원칙입니다. 오늘부터 이 원칙을 하나씩 설치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게 아주 현실적인 운영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예시일 뿐이고 여러분 상황에 맞게 조정하셔야 합니다. 이건 투자 권유가 아니라 교육입니다. 책임은 언제나 본인에게 있습니다. 먼저 계좌를 3칸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십시오. 첫 칸은 기본 누적, 여기에는 QLD를 중심으로 천천히 쌓습니다. 날짜를 정해 자동처럼 삽니다. 두 번째 칸은 변동성 활용, 여기에 TQQQ를 작게 둡니다. 작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칸은 내가 흥분할 때 커지지 않게 상한선을 둡니다. 세 번째 칸은 생존 현금, 여기에는 다음 하락을 위한 선택지를 남겨둡니다. 이 세 칸이 있으면 상승장에서는 계좌가 성장하고 하락장에서는 계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 칸이 없으면 상승장에서는 좋아 보이지만 하락장에서는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차트를 볼 때도 순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TQQQ부터 봅니다. 자극이 더 강하니까요. 그 순간부터 마음이 흔들립니다. 대신 기준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나스닥 100의 큰 흐름, 장기 추세, 변동성의 분위기, 그리고 내 비중, 내 현금, 내 규칙, 이 순서로 보셔야 합니다. 차트보다 먼저 내 규칙을 보시면 그날의 매매가 감정이 아니라 과정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록입니다. 사람은 기억을 믿고 그 기억이 틀립니다. 상승장에서는 내가 침착했다고 기억합니다. 하락장에서는 내가 원칙이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히라도 기록하셔야 합니다. 오늘 왜 샀는지, 오늘 왜 안 샀는지, 오늘 마음이 어떤지 이걸 짧게라도 적어두면 다음에 같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자는 천재라서가 아니라 같은 실수를 덜 반복해서 부자가 됩니다. 이쯤에서 마음속으로 이런 말이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느린 것 아닙니까? 남들은 더 빠르게 벌던데요. 이 말이 올라오는 순간이 바로 분기점입니다. 느리게 가는 것이 느린 게 아닙니다. 무너지는 시간을 없애는 것이 빠른 겁니다. 한번 크게 무너지면 회복에 몇 년이 걸립니다. 그 몇 년을 아끼는 것이 진짜 속도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는 선택을 가끔 합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QLD와 TQQQ는 부자를 만들어주는 티켓이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원칙이 있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증폭시켜주고 원칙이 없는 사람에게는 감정을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차트를 보기 전에 내 원칙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 한 번의 순서 변경이 여러분을 부자가 되는 사람 쪽으로 옮겨 놓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QLD와 TQQQ를 운용할 때 사람들이 가장 자주 무너지는 3가지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을 통과하는 실전 규칙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속도를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 속도가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않게 안전장치를 같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